쑥투 44번 함수 연속 44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소 정리 문제입니다. 불연속이 되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확인을 해보면요,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은 두 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 여기 두 개만 불연속이죠. 그래서 두 개가 맞죠. 기억은 1번은 맞고요. 2번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상황을 확인해 보면요, 마이너스 1에서는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서로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다. 니은도 2번도 정답이네요. 2번도 맞네요. 3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값, 즉 2에서의 극한값이 1이다 라는 얘기니까 2에서의 극한값은 지금 우극한 자극한이 전부 다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1 맞죠. 4번 0에서 4까지는 최소값을 갖는다. 닫힌 구간 0에서 4까지, 닫힌 구간 0에서 4까지면 여기서부터 4까지면은 여기까지죠.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최소값이 원래 여기여야 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값은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간 마이너스 3,1 닫힌 구간 마이너스 3,1에서 fx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x1에 대해서 x-2분의 3x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유리함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도 되고, 혹은 그냥 대입해도 된다고 했죠. f의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5분의 8이고요. f의 1은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요.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네요. m에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주면 5분의 8 플러스 4가 되죠. 5분의 28이 정답이 되겠네요.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번은 사이값 정리 문제입니다.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라고 했네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간 내에서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른 걸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2부터 전부 다 값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7이죠. 0보다 작고요.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로 0보다 작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1이죠. 그리고 2를 집어넣게 되면 7, 그 다음은 23,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실근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두 개를 곱했을 때 부호가 달라야겠죠. 즉,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 곱했을 때 음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건 바로 여기 0에서 1까지 요 구간에서만 실근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3번이 정답입니다.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은 존재함 마이너스 2,1에서 적어도 하나의 값이 존재하는 사이값 정리를 이제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열린 구간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항상 우리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죠. 그쵸? 그래서 가는 연속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에서도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그렇다고 또 f의 마이너스 2와 f의 1 값은 서로 다르죠. 대입했을 때 f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f의 1 값은 1을 대입하게 되면 4가 나옵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른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f의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고요. f의 1은 3보다 크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3을 기준으로 위아래 3을 기준으로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지나는 지점이 3을 항상 지나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항상 이제 지나는 것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즉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번 문제를 보면요. fx 3x제곱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gx는 3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9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구해주고 나서 gx를 이제 표현을 했으니까 그 gx와 그 gx에 대한 역함수 그래프가 y는 x와 만나는 점 x좌표를 열린 구간 a, a 플러스 1 안에 존재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요 역함수가 같다라고 역함수를 구해서 같다라고 둘 수는 없으니까 항상 y는 x랑 만나는 거니까 우리 기본함수 x 플러스 3 마이너스 9 요게 x랑 같다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요.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 요 식을 단순히 그냥 hx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hx라고 두면요. 우리 h의 0은 뭐죠? 0 그대로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0 마이너스 9니까 18이 되고 0보다 큰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0보다 작아지는 구간 혹은 우리가 이제 여기 구간에 대해서 항상 존재하도록 하는 a 값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값을 집어넣어 보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h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요. 여기 경우에는 1이 나와서 0보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는 h의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h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라서 음수고요. x가 마이너스 4인 경우 h의 마이너스 4는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0보다 작습니다. x가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6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 x가 마이너스 9일 때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마이너스 9일 때까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지금 hx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h의 0이 우리 0보다 큰 걸 방금 구했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3의 x 플러스 3제곱이 x 플러스 9보다는 항상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0보다 hx가 0보다 크다 보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x가 0보다 작은 경우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구할 건데 어디까지 구할 거냐? x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 구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집어보면 알겠지만 3의 x제곱이 0보다 당연히 크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x 플러스 9는 지금 요 경우에 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hx는 요게 넘어가면은 그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가 되니까 3의 x제곱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죠. 음수끼리 더한 거니까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hx도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아니. 여기 양수죠. 죄송합니다. 양수고 양수기 때문에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hx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9까지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h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0보다 작죠. h의 마이너스 6도 확인을 하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의 세제곱분의 1. 당연히 0보다 작습니다. x가 마이너스 7, x가 마이너스 8, x가 마이너스 9까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그대로 값을 계산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4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4제곱분의 1 그 다음이 3의 5제곱분의 1 그 다음이 3의 6제곱분의 1입니다. 계속 작다가 여기서 0보다 커지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하나랑 그리고 여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될 수 있는 a 값의 곱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니까 18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a는 9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던 얘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값과 지금 x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식을 fx라고 둔다면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9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a 마이너스 9 0보다 작죠? 그러면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0 그리고 a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따라서 1 a 10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개수는 10 빼기 1에서 하나를 더 빼면 되니까 8개. 4번이 정답입니다.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입했을 때 부가 서로 곱했을 때 양 끝의 범위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을 fx라고 둔다면 f의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요 값들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마이너스 2일 때는 값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9 0보다 작죠. 음수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9로 음수입니다. 0일 때는 그대로 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음수고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 음수죠. 1을 넣으면 9가 나와서 양수고요. 3을 넣으면 31 양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죠. 즉 1 열린 구간 1,2에서 실근이 존재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문제는 연속함수에 대해서 f-1, 0, 1, 2의 값을 저희한테 알려줬죠. 우리한테. 그랬을 때 이 구간 내에서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하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fx는 1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요. 우리 fx는 1이기 때문에 fx-1은 0. 이 만족하는 적어도 이제 실근을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럼 요 식을 우리가 gx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g의 마이너스 1은 f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음수고요. g의 0은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g의 1은요, 1 그대로 1일 때가 1이었으니까 0이네요. g의 2는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음수죠? 그리고 g의 3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0.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실근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양수 음수로 바뀌는 이 구간. 여기죠? 그리고 이제 또 G1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이제 만나서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나 가질 수 있고요. 여기 한 개, 적어도 한 개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생각했을 때 G1이 0인 구간이 여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3은 포함을 안 하니까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총 두 가지가 된다. 즉 A는 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은 0,3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열린 이제 점들을 모두 지날 때 함수 fx가 yx 구간 0,1에서 적어도 몇 개의 점을 만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우리 gx를 fx-x라고 두면은 우리가 g의 0은요 f0 마이너스 0이니까 f0은 3분의 1이죠. f의 0 마이너스 0이니까 3분의 1이죠. 요게 f의 0이 3분의 1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f의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일 땐 2분의 1이니까요. 그대로 계산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0보다 작죠. g의 4분의 1도 2분의 1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은 f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0보다 0보다 지금 여기는 0보다 크죠. 죄송합니다. 0보다 크고 여기 0보다 작고 g의 그 다음에 3분의 2죠. 3분의 2는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0보다 어떻습니까?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0보다 큰 거, 왜냐면 여기는 12분의 9고요 12분의 8이니까 이쪽이 더 크죠? 앞에 있는 쪽이 더 크니까 양수입니다. g의 4분의 3 계산을 해보면 5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죠? 마지막 g의 1은 6분의 5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호가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부분, 그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구간과 여기 구간과 또 여기 2분의 1, 3분의 2 구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4분의 3, 1 여기 구간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가진다라는 얘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f의 마이너스 1, f의 0, f1, f2에 대해서 fx는 0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곱했을 때 음수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개를 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개 가지겠죠. 한 개, 한 개 해서 두 개.
여기는 안 가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적어도 2개를 가진다. 53번은 1번인 걸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번도 마찬가지로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니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0, 1에서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이 구간에서 몇 개를 가지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 f의 여기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부분 있죠? 즉 1,2에서 열린 구간 1,2에서 한 개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3,4에서도 한 개 가지죠. 그래서 2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에 왜 여기는 왜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fx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이너스 1일 때 3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0일 때는 0이라는 값을 가진다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구간으로 볼 땐 항상 열린 구간으로 보죠. 그래서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형태가 돼버리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일 때 2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0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근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2개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54번은 그리고 나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 구간 내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했을 때 이 구간 내에서니까 전체 구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체에서는 이 0이라는 값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f의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 한 개 더 추가해서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사이값 정리에 대한 구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함수값으로 실근을 갖는 걸 찾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0이 될 땐 항상 조심해줘야 합니다.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 10시에 A, B 기차가 동시에 출발을 하고요. 두 기차가 A, B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고요. 도시 B 그리고 A에 6시에 동시에 도착한대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기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봐보면 두 기차가 서로 만나는 곳은 A, B의 중간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기차들이 같은 노선을 운행한다고 했고 두 도시 A, B 사이 같은 노선을 운행한다고도 했고 동시에 출발한다고도 했지만 기차들이 얼만큼 역들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역에서 정차를 했다가 출발을 하겠죠. 기차니까.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차들이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정차하는 정차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정차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곳이 중간 지점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지점일지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언제 만나는지조차 알 수가 없겠죠. 이 두 기차가 출발을 했을 때 언제 도착해서 똑같이 만나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열차는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을 때 A라는 곳이랑 B라는 곳에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한번 만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번 만나기는 한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 기억리에는 틀려서 2번이 정답입니다. 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도와 일치하는 시각이 K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15도라는 부분이 지나는 거. 우리 온도는 차례대로
점점점점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점점점점 내려가지 한 번에 여기서부터 뚝 떨어질 순 없죠.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15가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와 여기 12부터 15, 15부터 18 요 두 부분밖에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멈춘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C 정류장까지 도착했다. 이 버스가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까지 갈 때와 B 정류장에서 C 정류장까지 갈 때의 최고 속력이 50km/h일 때 A에서 C까지 속력이 10km 있는 순간은 몇 번이냐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A에서 B까지 갈 때와 B에서 C까지 갈 때 최고 속력이 5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C에 도착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버스가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0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A인 0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여기서 쭉 출발을 해서 B라는 지점에 도착을 하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C라는 지점까지 도착을 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속력을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f의 0은 0이고요. f의 b 또한 0이겠죠. 왜? b에서 한번 정차를 하니까. 그리고 도착을 하면 멈출 테니까 f의 c도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고 속력이 5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50까지 최고 속력으로 한번 올라가겠죠. 중간에 10이라는 지점을 지나서 50까지 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겠죠. 0까지 다시 내려가려면 당연히 10이라는 지점을 지나야 되니까 10이라는 지점은 최소 2번이 나오겠네요. 이쪽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니까 10이라는 지점을 2번 지나겠죠. 그래서 10km인 순간은 적어도 4번 존재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네,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